어느 날 선생님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신 거예요. 그래서 메일 잘 봤다고 이러면서 힘내라고 이런 이렇게 막 그런 이렇게 격려의 말들을 써주셨는데 저는 그 지금까지 살면서 제게 정말 소름 돋았던 순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매일 회신 주셨을 때 정말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소름이 아니고 그때는 전율이 흘렀다 전율이 아 맞아 전율 귀신 봤을 때 전율이 이렇게 쫙 흐를 정도로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어 좀 그렇고 몇 명 안 돼 내가 회신 쓰는 사람은 근데 그때 또 나도 그때 이제 C형 간염 때문에 치료 중이었거든. 그러고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에도 걸렸었고 그래가지고 힘들었을 때 막 그냥 막 인생의 삶의 의미를 막 잊어버리고 이러고 있을 때 그런 편지가 오니까 아 나보다 지금 더 힘든 애도 있는데 왜 네가 벌써 포기하려 그러느냐 이런 이제 스스로를 위로서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지. 저는 진짜 그런 사례도 모르고 그래서. 저는 그냥 제 힘든 것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왜냐면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의논 드릴 상대가 아무도 없었거든요.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되게 막 혼자 고민을 했지만 주변에 뭐 선생님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은 되게 어렵고 그치. 친구들은 아직 어리고 또 제가 또 자존심이 센 편이어가지고 이런 가정사 이런 이야기 또 할 수가 없고 논의를 드릴 데가 없는데 제가 이제 TV에서 선생님을 딱 뵙고 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너무너무 좋고 그게 아마 내가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비교를 하잖아. 저 사람도 그렇게 어려웠구나. 근데도 저걸 이겨 나왔구나.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내 마음을 이해를 해줄 거다. 이제 이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한테 편지를 쓰게 되는데. 사실 위안을 받은 건 윤희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서진규 씨 또한 그녀를 통해 나약해 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. 서진규 씨 역시 어린 시절의 삶은 그리 순탄치가 않았습니다. 때문에 윤희정 씨의 방황이 더욱 안쓰러웠죠.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려웠던 유년 시절이 서진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. 여기 오면은 이렇게 등산 이렇게 할 때 좀 힘들잖아. 그 힘들어도 옛날 생각하면은 참 옛날에 그 엄마 밑에서 이제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좀 그게 남존여비 사상이 많으셨어. 하여튼 겨울에서 빨래하고 뭐 또 아침에 특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천이라는 곳이 너무 추워 겨울에는. 그런 데서 일을 하면서 하나 또 고마워하는 내색도 없이 막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시키는 걸 보고 엄마를 굉장히 계모인 줄 알았고 미워했고 뭐 그랬지. 근데 그 당시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참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한테 혹독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참 강인해질 수 있었다. 당시 사회는 남존여비의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때였습니다. 부모님은 그녀가 중학교를 마치고 집안 살림을 해주길 바랬죠. 서진규 씨는 이를 어기고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. 하지만 대학은 언감생심, 가발 공장에 취직하게 됩니다. 하여튼 희정이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지? 그때 고등학교 때 시작해서 대학교에서도 그렇게 대학교 때까지는 사실 조금 계속 연장선이어가지고 저도 그 학비도 이제 만만치 않고 저희 동생이 또 연년생이어가지고 또 학교를 또 1년 제가 들어가고 나서 또 연이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학비가 장난은 아니잖아요. 대학 등록금이 장난이 아닌데 그때 이제 신문 배달 그때 선생님한테 제가 막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신문 배달을 했었었는데 신문 배달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새벽에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. 그렇지. 새벽에 일을 하면 여름은 진짜 괜찮은데 겨울은 너무 추워요. 이렇게 새벽 4시에 그때 나한테 편지 썼을 때도 아마 그때 겨울이었던 것 같아. 그래가지고 너무 춥고 막 힘들고 뭐 그러면서 막 완전 우는 편지가 장갑을 껴도 힘들면 저도 모르게 이게 서글퍼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갑자기 우울해지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나 지금 뭐 하고 있나? 내 친구들은 지금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을 테고 뭐 부모님 용돈 받아가면서 이렇게 뭐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막 이럴 텐데 그런 생각 막 할 때마다 갑자기 이제
어쩌다 한 번씩 그런 급 우울해지거나 이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막 그 끝나고 와서 이제 막 메일도 쓰고 이제 상담도 하고 막 그랬었었죠. 희정 씨의 고통은 대학에 와서도 계속됐습니다.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신문 배달을 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죠. 특히 추운 겨울은 눈물이 핑 돌 만큼 몹시 힘들었습니다. 그때마다 서진규 씨에게 메일을 써내려 갔는데요. 그녀가 건넨 따뜻한 위로는 힘든 신문 배달을 1년 동안 버티게 할 만큼 큰 힘이 됐습니다. 힘들 때마다 서진규 씨의 책을 다시 꺼내본다는 희정 씨. 그렇게 읽은 게 벌써 10번이 넘습니다.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데요. 가발 공장 다니고 식당 다니고 막 거기다 또 첫사랑한테 또 버림받고 막 하면서 완전 좌절하는 그 순간에 신문 광고 본 거 아니야. 마침 그 미국 가정에서 식모 구한다는 그 광고를 보게 되고 그렇게 신문 광고에서 이렇게 뽑아서 간다 그러면은 거의 한 아마 60-70%는 이렇게 팔려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지. 그래가지고 한번 그때는 이제 첫사랑 버림받고 나 죽을라 그랬었거든. 자살. 그때는 용기 생기더라고. 실현당하니까. 무조건 안 된다고 막 난리고 우리 어머니는 항상 하는 방법이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애 귀를 그걸 꺾는 거. 어머 엄청 두들겨 맞았지. 그때 미국 간다 그랬다가. 그래서 막 버텼더니 나중에는 우리 엄마가 팔이 아팠는지 결국은 포기하고 보내보자고 그러더라고. 도착해가지고 뭐 그 소개한 사람이 나를 이제 호텔로 데리고 갔잖아. 그러는 순간에 나는 완전히 여기서 팔아먹을래나 보다 막 이런 공포에 질려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내일 스폰서가 데리러 오니까 오늘 호텔에서 하룻밤만 자라고 그러고 그냥 주소 주고 전화번호 주고 가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팔려가느냐에 공포에 질려 있었던 사람이 신모다 하니까 아 살았다. 나는 완전 그랬는데 그 식모 자리도 없어졌지만은 식당에 취직하잖아 아리랑. 네네. 근데 그 미국에서는 학력보다는 경력이거든. 그 가발 공장에서 배고파서 네. 결국 거기 관악산에 골프장 식당 종업원으로 갔잖아. 그걸 경력을 인정을 받았잖아. 그러니까 나는 자기처럼 6개월 코스도 없이 그냥 그대로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데 경력이 있으니까 그 한국에서 10불 정도밖에 못 벌었었는데 10,000원 한 달에 월급이. 근데 거기서 일하면서 한 달에 1,000불씩 벌잖아. 갑자기 몇 달 사이에 뭐 똑같은 일 하는데. 맞아요. 그러면서 와 거기서 관악산에 골프장 식당 종업원 하기 너무 잘했다. 그러니까 뭐 접시 들고 뛰어도 뭐 안 쏟고 뭐 주문 다 알아듣고 뭐 다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미국에서 그 생활이 시작을 됐는데 $100만 손에 쥔 채 혈혈단신 미국으로 건너간 23살의 서진규. 한국 식당에서 일하며 여전히 고생했지만 그토록 열망하던 대학에 다닐 수 있어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. 그리고 3년 후 운명과도 같은 사랑에 이끌려 결혼까지 꼬린. 딸을 낳으며 행복을 이어가는 듯 했지만 그녀의 가정생활은 남편의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.